변장 탐방 5 행랑엄엄편 1924년 10월 15일자 조선일보 검은 화장에 남루한 옷 아이 없고 무청 들고 나서니 틀림없는 행랑엄엄이다. 행랑엄엄으로 변장하여 1. 고심 끝에 작정된 행랑엄엄 변장. 내가 여자라는 그만큼 나의 이번 변장은 일반의 흥미와 주의를 남달리 많이 받을 줄은 나도 스스로 짐작하고 있던 바이며 나뿐 아니라 변장의 참모 본부에서도 그만큼 많은 기대를 나에게 붙이고 있었을 줄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 기자로서 능히 시험치 못할 여자로서만 할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독특한 변장을 하여 일반이 생각지 못하며 추측치 못할 줄 알고도 알기 어려우며 보고도 느끼기 어려운 변장술로서 일반과 더불어 느끼고자 하였다. 이것이 나의 첫 궁리였다. 그러나 여자의 제일 쓰라린 서름을 맛보면은 무엇으로 변장을 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거듭 나오는 생각거리라 변장을 준비하느라고 편집국 일도 어물어물하여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썩힌 끝에 겨우 작정한 것은 행랑엄엄으로 변장하게 되었다. 어린애를 업고 무청을 안고 나선 곳은 서대문정. 행랑엄엄으로 변장하는 것이 묘안은 묘안이다마는 지혜롭고 민첩한 수많은 적군에게는 대적치 못할 천박한 전술임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하기로 작정한 이상해야 어쩔 수 있으랴. 줄줄 흐르듯이 떼꾸기 시커먼 어멈의 옷을 빌려 입었다. 옷에서 뗀내가 물큰물큰 코를 찔러 구역이 나올 듯하고 땀에 젖어 쥐어짜게 된 저고리가 몸에 닿을 때에는 소름이 쪽쪽 끼칠 듯이 불쾌하였고 굴뚝 쑤신 빗자루같이 새카맣게 더러운 헌 버선을 신고 나니 두 발이 개천에 빠진 듯이 새카맣게 되었다마는 옷부터 못 입는다면 어멈의 속고생은커녕 겉고생조차 알아볼 수가 있나. 장수가 갑옷 입는 셈치고 꾹 참고 꿰어 입은 다음에는 머리를 풀어 부스스하게 쪽졌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몸맵시는 팜에 박은 어멈이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부엌 속에서 갓 나온 어멈 같지는 않았다. 이래서야 어디 될 수가 있냐 하고 먹을 풀어 목덜미로부터 이마까지 팔뚝으로부터 손가락까지 검은 분을 발라놓고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니 틀림없는 필리핀 사람같이 되었다. 너무 부자연한 것도 같아서 비누로 겉의 것만 슬쩍 씻고 보니 콧구멍이 시커먼 것과 얼굴이 거무튀튀한 것이 영락없는 부엌에서 방금 나온 어멈이었다. 옆에서 허리를 재어가며 웃고 있던 참모 A씨가 여기다 아이를 하나 업으면 더 제격이 되겠다 하였다. 그도 그럴듯하여 그 이웃집 어린애를 보아주는 셈치고 아이를 둘러서 업고 나섰다. 그러나 어째 잔등이는 묵직하지만 손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무청 한 마름을 안고 참모 본부를 떠나서 뒷골목으로 빠져 서대문정으로 나왔다. 때는 7시 5분이었다. 1924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곳곳의 위험지대 서대문정에서 안동까지 몇 번이나 잡힐 뻔한 위태로운 처지 행랑엄엄으로 변장하여 2. 얄미운 계집의 대번에 놀란 가슴 서대문정으로 나와서 당빛골 어둠침침한 골목을 들어서자 벌써 뒤따르는 계집아이 하나가 있다.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나이 12살이나 된즉한데 살짝살짝 뒤를 따라오며 이상스럽게도 나의 행동을 살펴보나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사지에 맥이 없어지는 듯하다. 떠난 지 5분도 못 되어 붙들리면 나의 계획은 모두 실패가 되리라. 이것이 웬일이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갑자기 잔등에 엎였던 아이가 으아하고 온다. 나는 얼른 손에 들었던 무청을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머뭇거리며 업은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하며 자장자장하니라니 뒤를 따르던 계집애는 어느 틈에 어딘가로 달아나 버렸다. 야주현에서 안동 몇 번이나 잡힐 뻔. 나는 다시 무청을
집어안고 한 걸음 두 걸음을 조심조심히 거리며 야죽의 밝은 길을 거의 다다랐을 때 웬 여학생 3명이 지나가며 내 얼굴을 슬금슬금 보더니 이 사람이 신문에 난 그 사람인가 봐. 얼굴이 비슷하지? 우리 물어볼까? 하고 수근수근 하면서 물어볼 듯 볼 듯 하더니 한 여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나서려고 한즉 다른 여학생이 참 그렇지 하고 그만 가버린다. 야죽의 밝은 거리에는 여기저기에 변장 기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오늘 저녁 변장 기자는 아무라지? 하는 사람, 변장 기자는 아무개든지 돈 10원은 내 손에 쥐었네 하는 사람, 맛도 모르고 흥분된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파수병장같이 쭉 늘어섰다. 나는 마치 고양이 굴을 지나가는 쥐새끼처럼 숨도 크게 못 쉬고 요리조리 살금살금 피해서 광화문 통으로 나왔다. 방금 지나가는 변장 기자를 보고도 조금도 몰라보는 그네들이 더구나 돈 10원은 내 손에 쥐었네 하던 것을 생각하고 너무도 우스워서 한번 껄껄 웃으며 얼른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거기는 별로 변장 기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다만 여기저기서 설설이 끓었소, 군밤이요 하는 군밤 장사의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여기서 한참 쉬어가지고 다시 천천히 걸어서 중학동 천변을 끼고 지나가는데 나의 10서너 살쯤 된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남학생 하나가 지나다가 유심히 아래 위로 나를 훑어보더니 그 무청 팔 거요? 얼마요? 하고 수작을 붙인다. 나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아니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에요 하고 그만 휘 지나서 송염 마루터까지 나왔다. 어디에서 잠복하던 수직꾼들인지 저기다 잡자 얼른 쫓아가 보자 하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뒤를 따라오는 5, 6명의 남학생이 있었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나는 꼭 붙들렸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천연스럽게나 굴어보자 하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그들의 하는 소리를 들은 채 만채 시침을 뚝 떼고 여전히 슬금슬금 걸어서 안동으로 나왔다. 번개같이 달려오던 그들도 어째 그만 입맛을 쩍쩍 다시며 아닌 게다 야 하고 더 따라오지를 않는다. 나는 긴 한숨을 한번 내쉬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씻었다. 1924년 10월 17일자 조선일보. 천대와 멸시. 여기저기 위험구역을 지나 안심하고 지나다닌 종로통. 행랑 어멈으로 변장하여 3. 월하의 가인 제자. 노려보는 논초리. 안국동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왼편으로 있는 견지동 순사파출소 앞으로 청석골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다지 왕래하는 사람들도 없으므로 어떤 집 처마 끝에서 머뭇거리며 다리를 쉬었다. 산뜻한 가을밤 밝은 달이 허공에 솟았을 때 봄꽃을 따르는 한 쌍 나비같이 사랑의 단꿈을 속삭이며 지나가는 청년 남녀 2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가던 걸음을 짐짓 멈추고 서로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오 글쎄 그런 게야 하며 둘이 다 머리를 휘둘려 한참 동안이라 나를 쳐다보고 섰다. 노루가 제 반기에 놀란다는 격으로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아까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며 따라오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쯤이야 조금도 겁이 나지 아니한다. 나는 태연히 등에 업은 어린애를 다시 축혀 업으며 너도 불쌍하다. 너야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겠니. 다 어미 못 만난 탓이로구나 하고 자기의 신세 타령이나 하듯 하였다. 땅에 놓은 무청을 다시 집어들고 슬금슬금 걸어서 인사동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 후에 뒤를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으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꾸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다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행랑 어멈 서름 가는 곳 족족 푸대접. 남의 위심을 풀기 위해 길가에 있는 오지그릇 가게에서 뚝배기 하나를 들고 값을 물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계집아이는 아무도 없어서 못 팔아요. 다음에 와 하고 아주 멸시하듯이 돌아서 버린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 더러운 옷, 시커먼 얼굴을 보면 뚝배기 하나도 못 살 처지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하고 이런 다급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깊이 느꼈다. 나는 행랑어멈된 비애를 한없이 느끼면서 경성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벌써 미리 약속하였던 H와 K 두 명은 기다리고 있다. 때는 8시 40분이다. 생전 업어보지 못한 어린애를 업고 1시간 반이나 다녔고 또 무청 한 마름을 안았으니 다리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다시 더 꼼짝을 못할 것 같다. 컴컴한 구석으로 가서 무청과 아이를 내려놓고 한 20분 동안이나 앉았다가 다시 아이를 업고 조선극장으로 향하였다. 극장 앞에는 약 파는 고학생들, 공연히 빙빙 돌아다니는 하이칼라 신사들이 득실득실하고 전등은 낫같이 밝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자부심을 얻은 나는 그 틈을 당돌이 뚫고 H, K씨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1등석에는 기생 아씨들, 여학생 아씨들이 그득하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내가 코를 찌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나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기생 아씨들은 하이칼라 신사 쪽만 쳐다보고 하이칼라 신사들은 기생 아씨만 바라보았지 나 같은 더러운 옷 입은 행랑 어멈이야 누가 한번 장난으로라도 쳐다보리요. 기생 아씨 곁에 가서 좀 바싹 앉았더니 아씨께서 성을 버럭 내시며 이건 누구야 저만치 가 옷 구겨 하고 핀잔을 주신다. 핀잔을 먹고 극장문을 나섰다. 동행에게 질문 최후의 15분간 이제는 붙잡혀도 과히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종로로 나섰다. 야시장에는 사람이 빽빽이 몰려다닌다. 나는 그 가운데 섞여 종로 1가, 2가, 3가를 헤매다가 배다리 개천을 끼고 신문사를 향하였다. 수표교 파출소 시계는 11시 15분 전을 가리키는데 H, K 두 명은 다리에 기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신문사 앞에는 10여 명이나 둘러서서 수선수선하고 있다. 나는 H, K 두 명의 앞으로 시치미를 뚝 떼고 지나가노라니 벼랑간 모자 쓰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 하나가 H씨 앞으로 달려들더니 H씨에게 당신이 변장기자가 아니요? 하고 웃는다. 나는 천천히 그 앞으로 지나왔다. 나는 장찻골다리 노천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신문사로 들어온 때는 11시 5분이었다. 신문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중은 나를 보고 깜짝들 놀라며 설마 저렇게 차렸을 줄이야 누가 알았담? 하는 이도 있고 나도 어린애 업은 사람은 뻑 주위에 보았지만은 저렇게 반거지 같은 사람은 안 보았지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변장탐방 5 행랑어멈 편을 마지막으로 경상편을 마감합니다.